이거는 제가 직접 꽃다발 만든 건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꽂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솜씨가 느는 걸로. 네, 여기도 해바라기인데 보면은 진하지 않고 꽃잎이 연노랑이고 안에 수술이라고 하던데 느낌이 다르죠. 지금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뭐 먼 시간 아무튼 먼 시간이 되기 전에 잠깐 하나 더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린 게 3월 근데 이렇게 장기침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녹강이고 줌으로 수업을 하면은 이런 기침과 냄새가 퍼져가지 않는다는 건 참 한편으론 다행인 거죠. 요거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목을 시를 쓰는 태도 내지는 삶을 사는 태도 그런 걸로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고원이라는 이름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집을 냈으니까 고원 선생님의 책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화장실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버린 거예요. 고원이 누구한테 줬겠지. 그렇네. 어머, 안에 서명이 돼 있네. 아, 네. 근데 이 선생님도 이거는 찍고서 버리셔야지. 네, 이건 제가 가리고 이렇게 이제 저자 사인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소설이 이렇게 화장실에 놓여 있는 거는 많이 봐요. 심지어 저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보통은 그래도 누구에게 준다는 찍고 이제 자 아무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원은 서울대 동문과 교수여가지고요. 제가 오다가다 이렇게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번 보고 이랬던 건데 이 고원이 지금 제 나이쯤 됐겠는데 문지 모임에도 덜어오고 이제 서울대 교수고 또 이렇게 시도 쓰고 하는데 등단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굵직한 출판사 창비 문지 뭐 문학동네 민음사 이런 걸로 하시지 않고 뭐 이렇게 썼어요 항상 이게 시란 말이에요. 근데 고원 선생님 연구실에 보면 항상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전에 또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구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사시고 이제 이런데 뭐 그러려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퇴직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지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시 제목들이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막 42, 구체시 42는 피내간 경마네. 제목이. 피내간 경야는 난해하기로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입니다. 저는 그 축약본으로 잠깐 봤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야 그 구체시를 이제 쓰시는데요. 이렇게 구체시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또 식물성 구체시라고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어, 그래서 너무 진짜 불성실해 보이고 이걸 무슨 시라고 쓰시냐는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 방문맥 그리고 못막받기 13인 이거는 뭐야? 딱 봐도 이상의 이제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오감도 딱 봐도 이건 이제 오감도네 싶은 이제 그런 시도 있는데 아니 오감도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오감도예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한 개 썼는데 누구는 나를 보고서 뭐야 너는 어떻게 그런 오감도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쓸 수 있니? 여기 노인가봐도도 있네. 막 헬더리네. 장난 아니에요. 주홍책의 책임. 좋은 글씨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발을 정자만 이렇게 써놓고 뭔가 여기에 의미를 담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책입니다. 제가 오감도를 안 적어놨나 보네. 인문맥을 보고 오감도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노인가 봐다 지금 계속 제가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찍냐 하면 그래서 어릴 때는 고은 선생님이 이러는 거에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뜻이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는 이제 뭐 제 머릿속에선 사라졌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서 이 책을 발견을 하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를. 가방에 넣고 갖고 온 다음에 집에서 살짝 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것도 좋다. 고은 선생님이 뭐 이거를 하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모님이나 뭐 자식들은 좀 거시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은 뭐 이게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야.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야. 뭐 스토킹도 아니야. 성추행도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고언 나름으로는 이거를 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 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음악도 똑같을 건데,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이것도 돈이 매겨져는 있어요. 10,000원인데 이걸 누가 10,000원 주고 사겠어요? 근데 뭐 고원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퇴직을 하셨으니까 연금도 당연히 있을 거고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2021년 8월 29일에 주셨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신 분도 좀 갖고 있었네요. 그래도 한 반년은 갖고 있다가 이제 하셨는데, 여기 해설을 보니까 해설을 이런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또 제자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필자는 또 직장 동료였다. 그러니까 서울대생으로서 수업을 듣고 나중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또 이런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해설을 스승의 시집에 해설을 쓰고, 뭐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들은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독자가 돼버렸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쓰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는 네 그렇고요. 우리는 싫지만 이때 우리라면 저와 다른 고원을 아는 다른 사람들은 이 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원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이 아는 그런 여러 가지 가십과 스캔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는 나중에 또 역사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봐선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평가가 100% 옳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쓰면서 사시는구나. 선생님 살아 계시고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이 쓰시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감흥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7본을 제가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책 정리하다 발견을 했는데요. 이건 아마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시집인데 이성복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복이면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비의 저저, 슬픔의 저저고 번호는 11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인용을 하고 올해 시를 쓰지 못했다. 그리고 추석이 왔다. 이러고 이제 영동대교 지나가는데 주현미 노래가 생각난다. 이건데 이게 산문입니다. 다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이성복은 이제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고 남의 금산도 있고 뭐 그 여름의 끝도 있고 호랑나무 가시의 기억도 있고, 이거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레여의 반다라, 저는 그 시집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텀에 그러니까 이성복이 시를 막 20, 30대 때 열렬 잘 쓰다가 한동안 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작가가 느끼는 어마어마한 상실과 좌절과 이제 그런 순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극복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제목이 뭐야?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이것도 좀 뭐 하나 빼버리고 싶은 약간 느낌을 주는 좀 그런 언어 조합인데, 제가 감히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그래서 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예요. 이 몇 줄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읽었는데, 주로 외국 시들을 읽었으니까 번역자들의 공이 없었으면은 그 시 세계에 접근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시를 읽고 거기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읽은 거에 만제스탄 파스테르나크 같은 러시아 시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성복은 기본적으로 불문학자 박사학위까지 받은 불문학자인데요. 뭐 로버트 프로스트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블로 네루다, 거기는 이제 불문은 아니고 저쪽 아르헨티나 서문 쪽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트.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그들을 매개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최절정의 이성복, 다시 이성복의 제일 잘 쓴 시들을 놓고 보면 이건 뭐 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성복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니 시를 읽으면서 그냥 이성복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이 뭐 옛날보다 못 쓰는군, 뭐 형편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성복의 팬이라면, 뭐 저는 뭐 찐팬 이런 거엔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냥 이성복이니까, 그 제가 황지우 하면서 계속 말했듯이 황지우니까 이거 이제 이성복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읽는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했다. 시를 쓰지 못하는데 내가 시인인가?
시를 쓰지 못하는 그 삶의 시간을 어떻게 이제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시를 읽으시는 거죠. 읽으시고 정리를 하고 거기서 꽂히는 문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할 말들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쓰여진 글들은 저는 딱히 시로는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카프카의 많은 아포리즘들이 시처럼 읽히는 것처럼 혹은 여기 이 아포리즘들이 다시 카프카의 말을 아포리즘이 시처럼 읽힌다. 혹은 누구누구의 어떤 시들이 아포리즘처럼 읽힌다. 그래서 그 장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시를 오랫동안 쓰지 못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성복도 뭐라도 써야겠다,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전에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저쪽 방에 어디 도스옙스키 전집 꺼내다가 사실 이걸 발견을 했는데 요즘 전집을 꺼내놨는데 보이나? 일어나면 보이죠? 안 보이는구나. 아, 요렇게 이제 저게 에세이가 들어가 있는 전집인데 페테르부르크 관련 에세이가 저거 꺼내다가 이거를 같이 꺼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둔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갖고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북을 이성복은 이렇게 타개를 했구나 이렇게. 워낙에 모범생이었고 죽을 때까지 뭐 그러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읽고 다시 이제 쓸 건데 요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는 저처럼 화장실에서 건져갖고 이렇게 구제받은 이 책인 거예요. 그 일종의 말하자면 제가 갖고 왔으니까 화장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화장실인 걸 엄청 강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래도 팬이 되게 많고 이성복은 지금도 되게 이제 많이들 찾아 읽죠.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성복을 고전이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좋죠. 좋은데 꼭 이런 삶만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고원의 시와 이런 작태라고 해야 될까? 자아도취도 이런 자아도취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복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도 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선생님이 뭐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읽고서 시간이 되면은 소개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미 되게 재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고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아, 이거 미름사의 알 시인손으로 새로 나왔어요. 저는 옛날에 나온 걸로 열림원 지금 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림원.